오투 통합과 페이지 46페이지, 47페이지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원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, 그치? 자, 이번 시간에 조금 언급해둬야 될 저번 시간의 내용 중에 하나가 입자 중에서 입자는 아니지만 원소, 원자, 그 다음에 분자의 정의를 일단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. 자, 원소라는 놈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? 기본 성분이야. 입자적 개념이 아닙니다. 그 다음에 원자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쪼갤 수 있다 없다? 쪼갤 수 없는 자, 가장 작은 기본 입자 또는 가장 작은 알갱이. 그 다음에 분자는 반드시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알갱이, 기본 입자. 반드시 성질을 지닌 입자를 우리가 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을 하기 전에 원소,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고 한 110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제 다양한 원소, 대기를 이루는 게 질소라는 성분이 있잖아. 그치? 질소가 한 78%, 산소가 한 21%. 그 다음에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제일 많은 게 철과 산소고, 그 다음에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산소, 그 다음에 규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. 산소, 그 다음에 규소.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많은 순서가 산소, 탄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원소 이제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, 그지?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를 하기 전에 원소. 우선은 요 개념을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. 우리가 원소 C라는 게 누구냐면 탄소라는 원소입니다. C는 누구다? 탄소야. 그래서 여기다가 보통 이제 6이라는 숫자를 적어주고 여기는 10이라는 숫자를 적어주는데 여기에 써주는 이 6이라는 이 숫자는 이 탄소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수야. 그치? 양성자수. 이 양성자수에 따라서 이 개수만큼 이름을 우리가 원자 번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성일 때는 양성자수와 뭐가 전자수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. 그치? 그 다음에 요 위에 적어주는 이 숫자가 일단은 이 원자의 뭘 의미합니까? 질량수를 의미합니다. 그래서 질량수는 이제 원자 구성이 원자핵과 전자잖아, 그지? 원자핵을 구성하는 게 양성자, 중성자인데 전자는 이 양성자나 중성자의 질량은 1837분의 1로 작아, 그지? 그래서 질량은 원자의 질량이나 핵의 질량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질량수는 양성자수에다가 중성자수를 합한 값이 이게 뭐야? 이게 질량수고. 그러면 지금 이 질량수 전체 값이 지금 12잖아, 그지? 이때 양성자수가 얼마였어? 6이야. 그러면 얼마를 넣어야지? 6을 넣어야지 중성자수잖아, 그지?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질량수의 양성자수를 빼면, 그지? 그 결과가 얼마 나오냐면 6이 나오잖아, 그지? 그래서 이 6이라는 값이 또 뭘 의미합니까? 중성자수다, 그지? 중성자수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까?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숫자는 많이 쓰이진 않는데 그냥 가상으로 제가 넣은 겁니다. 그래서 탄소 원자.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동위원소라는 걸 배울 수도 있고, 그지? 많은 원소들을 배울 때 이제 중성자가 꽤 이제 중요시되는 순간이 있습니다. 그때 활용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주기율표라는 놈이 나오잖아, 그지? 주기율표가 나옵니다.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웠었는데 이 주기율표라는 놈은 누가 만들었습니까? 모즐리라는 분께서 만들어졌고요. 어떤 순서입니까? 원자 번호 순서로 나열한 이 표가 이제 주기율표입니다. 주기율표. 그래서 이 주기율표를 잘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가로줄을
가로줄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죽이라고 얘기했고, 그 다음에 세로줄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? 족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주기율표는 세로줄에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배열한 표입니다.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. 자, 리, 배, 붕, 탄, 질산, 풀레, 나마, 알규, 인황, 염아, 그 다음에 칼, 여기가 수소, 헬륨 이렇게 돼 있잖아, 그지? 그래서 이 주기율표를 잘 보면 이 세로줄에 있는 이 원소들이 화학적 성질들이 유사해, 그치? 8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을 가진 원소가 배열되어 있는 이 표가 주기율표입니다. 무슨 순서로 나열을 했습니까? 원자 번호 순서로 나열한 표인데, 이 가로줄을 주기라고 얘기를 하지, 그치? 그래서 이 가로줄을 여기가 1주기, 여기가 2주기, 여기가 3주기, 여기가 4주기. 그래서 요 뒤에 또 한번 배울 건데, 1주기에 있는 원소들은 껍질 이론에 의하면 K 껍질만 갖고, 얘는 KL, 얘는 KL, M, N, M까지요. 그 다음에 여기는 KL, M, N, 그치?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있다가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요 껍질 이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또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무슨 내용을 눈여겨봐야 되냐면, 자, 여기에 있는, 자, 요 분들 있잖아요. 잘 안 보이네. 자, 여기 있는 이렇게 7가지 원소. 꼭 무슨 박스 같이, 그지? 이 아이들이 금속 원소고, 나머지 원소들이 비금속 원소다. 이렇게 얘기를 이 내용을 알아두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소를 이렇게 분류할 때 금속과 비금속의 어떤 큰 틀이야, 그지? 특징. 자, 넘버링에서 좀 기억해 주세요. 광택 있다. 두 번째, 열을 전달한다. 세 번째, 전기도 잘 통하고요. 그 다음에 힘을 가해도 부서지지 않는다. 그래서 여러분들 철 주변에 있는 거, 그지? 아무리 두드려 패봐, 그지? 모양이 변하지만 그놈이 어떻게 돼? 뭐 성질을 잃거나 다른 물질로 변하지는 않지, 그지? 자, 그래서 원소 기호는 기본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들 다 외워야 됩니다. 철, 알루미늄, 금. 철은 일반적인 공구로 쓰이고, 알루미늄은 음식 용기에 많이 쓰이고요. 그 다음에 금은 회로 기판에 쓰입니다. 자, 그다음 비금속 원소가 나오지, 그지? 비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하지 않고, 전기가 잘 통하지 않고, 근데 단 예외가 있습니다. 흑연이라는 게 있어, 그지? 흑연이 이 탄소인데, 이 탄소는 14종 원소야. 원자과 전자가, 이 탄소는 4개입니다. 화학 결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4부분인데, 이 흑연 같은 경우는, 자, 이런 육각형의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어, 그지? 그래서 한 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, 얘를 자세히 보게 되면 요 중심에 요 탄소 원자를 중심으로 결합할 수 있는 팔이 3개밖에 없지, 그지? 전자가 하나가 남아, 그지? 이 남는 전자가 보통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이동을 하면서, 그지? 요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전류를 잘 흐르게 합니다. 그래서 흑연 같은 경우는 비금속이지만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물질이다.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자동차의 연료, 그 다음에 연필심, 자,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, 탄소, 질소, 우리 과자 봉지 충전재, 그지? 그래서 어떤 내용물들을 보호하고, 그 다음에 습기에 약하잖아, 그지? 튀긴 과자 같은 경우는. 그래서 과자가 눅눅해지지 않도록 일단은 이 안에 질소라는 기체를 이용해서 내용물들을 보관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주기율표 한 번 더 나옵니다. 주기율표 같은 경우는요, 원자 번호 순서로 모줄리가 만들었다고 했지, 그지? 그 다음에 특징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한 표가 뭡니까? 주기율표입니다. 그래서 주기율표의 가로줄 1주기에서 7주기, 세로줄 1쪽에서 18쪽. 그래서 선생님이 주기율표는 따로 자료를 하나 준비해서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주기율표에서 금속 원소는 주로 왼쪽과 가운데 위치하고, 주로라는 말을 잘 보세요. 주로.
다는 아니란 얘기지. 근데 항상 요놈이 문제야, 그지? 수소. 이 수소는 비금속이잖아, 그지? 예외입니다. 일단 비금속 원소는 주로 오른쪽에 위치합니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에 특징적인 거. 자, 원소와 원자, 원소 엘리먼트, 그 다음에 원자는 입자, 그지? 이렇게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고, 흑연은 비금속 원소,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있어서 정미전도성이 있다. 이런 특징이 있고, 자, 모즐리의 주기율표 이전에 멘델레예프는 63종의 원소를, 자, 요거 중요하지. 원자량 순서야, 그지? 그러니까, 모즐리 주기율표 이전 시대의 주기율표를 발견한 사람들은 다 원자량 순서로, 주기율표를 만들었어, 그지? 그런데 모즐리는 무슨 순서로요? 원자 번호 순서로, 그지? 배열한 표를 만들었습니다. 그 다음에 원자 번호는 아까 했으니까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주기율표가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. 이 주기율표를 한번 봅시다. 주기율표. 자, 이 부분은 이제 주기율표만 좀 확대해 볼게요. 자, 이 많은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원소와 굳이 알 필요도 없는 원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, 그지? 그걸 좀 구분할게요. 자, 우선은 1번부터 20번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놈들 있잖아, 그지? 이거 무조건 다 암기를 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기 라인 1번부터 20번까지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있는 주기율표는 번호도 외우시고요. 원소 이름, 원소 기호를 외우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0개 정도 원소를 외워야 될 게 몇 개 표시를 해둘게요. 크로뮴, 망가니즈 외워야 되고, 철, 그 다음에 코발트도 좀 알아두면 되고, 니켈, 구리, 아연. 그 다음에 갈륨, 저마늄, 비소가 있는데 이건 반도체 할 때 나오는 건데 좀 알아두면 좋아요. 저마늄. 그 다음에 브로민, 아이오딘 무조건 외워야 되고, 그 다음에 오주기에서는 은, 그 다음에 카드뮴, 주석, 안티모니아는 반도체 할 때 나오고, 그죠? 그 다음에 나머지 보면 백금, 금, 순, 납.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만 하면 뭐 고등학교 공부할 때 충분히 다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. 항상 늘 조심해야 될 게, 자, 왼쪽이 다 대부분 금속이 포진이 돼 있잖아, 그죠? 근데 1쪽, 그지? 수소는 자, 예외입니다, 예외. 그래서 1쪽에 있지만 얘는 비금속 원소이다. 이런 내용을 기억해 두시고, 그 다음에 주기율표를 보면, 자, 좀 특이한 부분이 보이지, 그지? 이 부분이야. 란타넘족이 있습니다. 여기 좀 확대해 보면 57번에서 71번까지의 원소들을 어떻게 했어? 따로 이렇게 빼놨지, 그지? 그 다음에 악티민족 89에서 103까지. 그래서 이 원자 번호 순서로 이 원소들을 여기에 집어넣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? 이 주기율표 자체가 너무 지저분해지지, 그지? 그치, 물퉁물퉁, 그치? 그래서 깔끔하게 배열하기 위해서 란타넘족과 악티민족은 따로 뺐는데 굳이 그렇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. 됐습니까? 네,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원소와 주기율표에 대한 처음 강의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은 알카리 금속과 할로젠.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원자의 전자 배치, 이 부분을 좀 먼저 하도록 할게요. 네,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